사육신하면 단종 포기운동을 주도하다가 처형당한 6분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지금 사육신 묘역에는 7분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육신 묘역인데 왜 6분이 아닌 7분이 모셔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역사추리는 사육신 묘역에 왜 7개의 무덤이 있는지 그 과정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사육신 묘역이 지금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의미 있는 장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사육신 공원은 떼놓을 수 없는 유적지의 하나입니다. 두 임금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당대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분들의 충절을 기리는 상징적인 유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면 관람객들의 시선은 사육신을 모신 묘역에서 일단 멈춥니다. 을에 6분의 무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덤의 숫자부터 세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덤은 7개입니다. 안내 책자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엿구루의 소나무를 사이에 두고 4개의 무덤과 3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왜 7개가 모셔져 있는지 안내 책자에도 분명한 설명이 없습니다. 사육신의 위패를 모신 의절사에서도 역시 관람객들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습니다. 무덤의 숫자만큼 위패도 모셔져 있습니다. 7개의 위패입니다. 왜 7개의 무덤과 7위패가 모셔져 있는지 관람객들은 끝내 궁금증을 풀지 못한 채 돌아갑니다. 이것이 사육신 묘역의 현재 모습입니다. 사육신 묘역에 7개의 무덤이 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사육신하면 6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그리고 유흥부 등이 그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육신 묘역에는 이 6분뿐만 아니라 김문기의 묘소도 있습니다. 7개의 묘가 있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은 사육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사육신을 추모하는 제사도 따로따로 지내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사육신 순절 539주년 추모제가 지난 10월 9일 사육신 공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육신의 6문 중 후손들은 모두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추모제가 금영김씨 문중에서 주관한 제사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 같은 대립은 김문기가 사육신에 추가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추모제를 주관하는 단체까지도 사육신 선양회와 사육신 현창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단체는 사육신의 구성에 대해서도 다른 정의를 내립니다. 선양회 측은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등 6분이 사육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현창회 측은 김문기가 사육신 중에 한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4월 2일에 있었던 추모제에서는 고성과 사태지로 관한 몸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추모제를 지내려는 선양회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현창회 측 사이에 벌어진 소동이었습니다. 육시이든 칠시이든 그분들의 그 충절, 업적을 길이 현창하는 게 우리의 본문입니다. 김문기는 또 다른 충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4.7시는 말이 안 된다는 게 선양회 측의 입장입니다. 그 당시 그 김재규 씨가 중앙정보부장으로 계실 때 그냥 말을 굳이 여기다 갖다 이제 그냥 그 말하자면 권력으로 우겨넣어 가지고 이렇게. 두 차례의 추모제를 바라본 시민들은 후손들의 문중 싸움에 조상들의 충절이 되려 훼손되는 게 아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절의의 상징으로 기려온 사육신 추모 제사가 고성과 사태지로 가는 현장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더구나 각기 다른 단체가 제사를 2차례 나누어 따로 지냅니다. 이 같은 대립이 왜 빚어지고 있는가를 해명하기 위해선
우선 단종 복위 사건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539년 전 단종 복위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에 김자영 아나운서가 나가봤습니다. 네, 이곳은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킨다는 거사 계획이 드러난 직후 그 관련자들이 신문을 받았던 경복궁 사정전 입구입니다. 당시의 주목급 인물들은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그리고 김문기 등 17명이었습니다. 생사를 지지는 모진 고문에도 세조의 회유에도 그들은 거사의 정당성만 거듭 주장할 뿐 누구 한 사람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굴복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그들은 군기감터에서 사지가 찢기는 극형으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바로 이것 프레스센터 부근이 그들이 처참하게 처형을 당한 군기감터입니다. 연좌제에 의해서 직계가족까지 100여 명 이상이 희생됨으로써 그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희생자를 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역적으로 몰릴까 봐 그들을 시신을 거두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거지 한 사람이 머리밖에 안 남은 시신을 황급히 수습해 한강변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노량진에는 5기의 무덤이 생겼습니다. 묘비석에는 단지 성만을 적어 놓았을 뿐입니다. 성산문과 그 아버지 성승장군 그리고 박팽년, 이계, 유흥부의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을 만든 거지는 바로 매월당 김시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5기의 무덤을 두고 사육신묘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사육신묘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됩니다. 땅속에 묻힌 비석을 찾아 다시 묘역을 정비한 것은 박팽년의 7대손입니다. 성승장군의 묘비는 찾을 수가 없어 이때 조성된 무덤은 4기뿐이었습니다. 병자옥사 또는 단종 복위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처형된 100여 명의 희생자 가운데 단 4분만이 이런 과정을 거쳐 이 묘역에 모셔지게 됩니다. 그들의 충절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또 이 사육신묘는 바로 충절의 상징으로 남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5기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육신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6분의 무덤이 모셔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 것은 아닙니다. 죽음으로 절의를 지킨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상징적인 장소로 사육신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묘가 7기가 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덤이 왜 7기가 됐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기 위해서 사육신이라는 말이 언제 어디서 나왔는지 조선시대 기록들을 찾아봅니다. 먼저 단종 복위 사건이 발생했던 때의 국가 공식 기록인 세조실록을 찾아봤습니다. 사건 기사 어디에도 육신이란 말은 없습니다. 딱히 6명의 주동인물을 지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건 발생 100년이 지난 선조대의 기록에서 육신에 대한 첫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종대의 추강 남효원이 육신전을 썼다는 것입니다. 생육신의 한 분인 추강이 쓴 육신전은 사육신에 대한 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전에는 마치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생생하게 사건의 전모가 실려 있었습니다. 박팽년, 성삼문, 하위지, 유성원, 이계, 유흥부의 순서로 6분에 대한 개별 전기와 기록자의 평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역적으로 몰아 처형했지만은 세간에선 충신이라고 불렀고 그 중에서 특히 6분의 절이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충절의 상징이 됐습니다. 추강은 이런 구전과 사료를 모아서 육신전을 펴냈던 것입니다. 그동안 역적으로 분류됐던 육신을 충신으로 기록한 최초의 사료가 육신전인 셈입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숙종 때에 와서야
육신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복권됩니다. 노량진의 사육신 묘지가 국가적인 규모로 단장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육신뿐만 아니라 단종 포기 사건의 모든 희생자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완료된 것은 정조 때였습니다. 즉, 사건이 발생한 지 340여 년 만의 일입니다. 정승에서 무당까지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희생자 모두에게 상까지 내리는 조처를 단행했습니다. 삼중신, 양운검, 육신 등으로 선정됐는데 성삼문, 유흥부 등은 육신에, 김문기는 재상급 서열인 삼중신의 한 분으로 평정됐습니다. 관련 기록들을 모두 찾아본 결과 사육신이란 말은 사건 발생 30년 후에 나온 남효운의 육신전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입니다. 그 후 300년이 지나서 단종 포기 사건 관련자들은 역적에서 충신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단종 포기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 후부터 사육신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정조대에 와서는 국가적인 평가 작업까지 내려졌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정조 때에 내려진 평가 대목입니다. 유흥부는 사육신에, 김문기는 삼중신에 각각 현창됐습니다. 그리고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당대의 절의를 지킨 그 정신을 기려서 국가에서 함께 제사까지 모셔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년이 지난 1977년 사육신 묘를 성역화하는 과정에서 유흥부를 대신해서 김문기를 사육신에 현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977년 대통령령에 따라서 사육신 묘역의 성역화 작업이 결정됐습니다. 원래 4기의 무덤만 있던 묘역에 하위지와 유성원의 가묘를 이장해서 사육신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앞으로 탄원서가 들어왔습니다. 백천 김문기 선생 육신묘역 봉안 추진위원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김문기가 사육신의 한 분이니 사육신 묘역에 함께 조성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탄원서에 따르면 유흥부는 김문기의 잘못된 기록이기 때문에 사육신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사육신 묘역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시는 탄원 내용에 대한 조회를 문교부에 의뢰했습니다. 문교부에서도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문교부는 전문학술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누가 사육신인가를 판별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접수받은 지 한 달 만에 국사편찬위원회는 김문기를 사육신에 추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유흥부의 묘도 그대로 모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얼마 후였습니다. 성역으로 단장된 사육신공원이 개원된 것은 1978년 5월입니다. 그 결과 4기의 무덤이 있던 사육신 묘역이 500년이 지나서 7기의 무덤을 모신 오늘의 모습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김문기의 현창이 결정됐고 사육신 묘역에는 7분이 모셔지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칠신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김문기는 어떤 인물일까요? 단종 포기 사건을 전후한 김문기의 행적을 살펴봅니다.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왕위에 오른 것은 계유정난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김문기는 반세조파의 중요 인물로 떠오릅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 집현전 학사들이 계유정난을 방조했을 때 백천 김문기는 정난에 반대한 강경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필요로 한 것은 세조였습니다. 함길도에서 이징옥의 난이 발생했고 난을 진압할 인물로 세조는 백천을 선택합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백천이 공조판서로 임명된 것은 세조가 즉위한 그해 10월이었습니다.
지금의 상공부 장관격인 공조 판사라면 정승자리도 바라볼 수 있는 고위 관직입니다. 게다가 3군 도진무까지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선택한 것은 그러나 세조 정권이 아니라 단종 복위 운동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주역으로 몰려서 군기감퇴에서 그는 차열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백촌이 역사에 남긴 것은 충이라는 두 글자였고 역사가 그에게 부여한 것은 삼중신이란 높은 칭호였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단종 복위 사건에 참여했던 17명의 주동급 인물 가운데 한 분이 김문기임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 점이 김문기의 사육신 현창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이 사육신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7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김문기의 사육신 현창을 결정한 이후 이를 둘러싸고 학계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전개됐습니다. 당시 논쟁에 직접 참여했던 두 분의 주장을 들어봅니다. 김문기의 현창을 주장하는 측은 세조실록의 이 기사를 근거로 김문기가 사건의 주모자라고 들고 있습니다. 불복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건의 최고 그 주동자 또는 주모자가 그 사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불허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복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조실록 중 이 기사를 근거로 김문기가 사건 당시 군사동원을 맡은 최고 지휘자라고 주장합니다. 밖에서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 일을 성사시킬 테니까는 자네들은 그 말은 이제 그 육신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안에서 이 일을 성사되도록 잘 처리하라 하는 얘기가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백촌 김문기의 사육신에서의 역할은 역시 그 주도적인 역할 내지는 외곽에서 완전히 성사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매우 중요한 임무를 띄었다. 이래서 그 실록이나 기록에도 역시 맨 끝으로 김문기의 이름이 6번째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신전에 나오는 융부는 김문기를 잘못 기록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록에 의하면 김문기만이 유일하게 불복했고 유일한 재상이었으며 유일하게 한길도 절제사를 지냈는데 육신전에는 융부로 그리고 있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실록에 의해서 육신전이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 그 학문적인 소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전만 가지고 나타나 있는 그 육신에는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저는 백촌 김문기 선생이 육신의 한 사람으로서 꼽혔던 그 왕조실록의 기준을 해가지고 이분이 반드시 육신의 한 사람으로 현창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반면 사건 당시 융부가 세조를 칼로 베는 역할을 맡았고 그만큼 당시 여론 또한 융부를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고 있다는 게 반대 측의 주장입니다. 그 김문기의 그 얘기도 이 기록으로 봐서 그 이 모의에 상당히 중요한 책임을 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그 모의의 그 주동 인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실록을 가지고 보더라도 처음 그 김지리가 성산문의 집에 와서 얘기할 때에 당신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누구누구 등 유흥부가 언급이 돼 있고 그리고 박팽년이의 그 공초에서도 작년 12월 달에 모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유흥부가 참여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조 때의 어정 배식록은 공적 사적인 모든 기록을 총 검토해서 작성된 국가 공식적인 기록이라는 주장입니다. 정조는 자기가 키우기 위한 그 집현전의 후신인 귀장각의
여러 신하들과 그리고 홍문관의 여러 신하들한테 공사의 문적을 다 조사해 가지고 이 세조의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이 영월 장릉에 단종의 능인 장릉에 제사 지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천거하도록 했습니다. 남효원의 육신전을 바라보는 견해 또한 상이합니다. 육신전은 남효원이 목숨을 걸고 당대의 공론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융부가 김문기의 옥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남효원의 개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사림들의 공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공론은 조선시대 세조 때에는 반역자였지만은 이 절의를 지킨 대표적인 충신으로 6사람을 뽑을 때에 누구를 뽑았느냐 하는 이 것에서 실은 육신전은 남효원의 추강집을 제외하고서는 실록에서 육신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1978년에 김문기가 사육신에 현창된 이후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국사편찬위원회를 찾아가 봅니다. 지난 77년 국사편찬위원회는 김문기를 사육신에 추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어 82년에는 김문기를 사육신에 추가하나 종전의 사육신 구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차례 걸친 국사편찬위원회의 판단을 종합해보면 사육신이 아니고 사칠신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국편에는 당시 논의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국사편찬위원회 특별위원들은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생존해 있는 몇 분마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국사편찬위원회의 77년 판단이 사칠신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육신의 구성을 둘러싼 대립이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이 같은 국편의 모호한 판단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인터뷰에는 불응했지만은 현재 국편의 한 관계자는 당시 결정은 소신 있는 학술단체의 태도가 아니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결정에 참여했던 15명의 특별위원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생존해 있는 분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서강대 정두희 교수 연결했습니다. 선생님, 국사편찬위원회의 결정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했던 사람은 김문기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사육신이라 이름해가지고 특별히 6명을 선정해가지고 기억하려고 했던 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조선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사육신의 선정에 대해서 설사 불만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체가 이미 역사적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소청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항상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이미 설정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만약 조선시대 사람들이 사육신을 선정했던 그 기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학문의 이름에 걸맞는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해석을 제기하고 또 그러한 해석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육신 논쟁을 보면은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야 한다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논쟁이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결국 그 사육신에 관한 논쟁이 오늘날에 와서 이런 식으로 제기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역사 해석을 문중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어느 인물의 경우에는 그 후손임을 자처하는 어느 문중의 조상으로만 기억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역사 해석을 어느 특정한 문중이나 어느 특정한 이익 집단의 이해에 따라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가치와 논리에 따라서 역사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한 역사적 전통을 이인 그런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매우 복잡해지고 또 다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는 우리들 모두가 역사 해석에 있어서 보다 보편적이고도 공정한 태도를 잃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육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은 그들이 목숨과 바꿔가며 지키려고 했던 지조와 절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단종 포기 사건으로 희생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두 복권시키고 그 정신을 기리게 한 정조는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말을 남겼습니다. 높고 큰 충절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누구는 배양하고 누구는 배양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쉽게 치사선택해서는 안 된다. 오늘 역사출이 여기서 마칩니다.